데카메론. 가짜 부적을 믿고 사랑을 구걸하다 웃음거리가 된 칼란드리노. 니코로 코르나키니는 피엔체시의 사람이며 상당한 부자로 여러 군데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타에는 특히 아름다운 땅을 갖고 있어 그곳에 멋진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와 부팔마코에게 온 집안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여간 큰일이 아니라 두 사람은 빌로와 칼란드리노한테도 거들어달라고 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그 집은 이미 두세 개의 방에 침대와 가구가 들여놓아져 있었고 할멈 한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었지만 다른 가족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콜로의 아들로 아직 총각인 필리포가 가끔 여자를 데리고 와 재미를 보면서 이틀이나 사흘씩 지내는데 이용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니콜로자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만지오네라는 건달이 카말돌리에 있는 어느 집에 두고 매춘을 시키는 여자로 얼굴이 반반하고 차림도 말쑥한데다 그런 환경의 여자임에도 예의도 차릴 줄 알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낮이었는데 그녀가 흰 잠옷 차림에 머리도 그냥 걷어 올린 채로 침실에서 나와 안마당 우물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그곳에 칼란드리노가 물을 길러왔다 상냥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도 같이 인사를 하고 칼란드리노가 좀 괴짜로 보여 흘끔거렸는데 칼란드리노는 그녀가 제법 미인이기 때문에 적당한 구실을 마련해 물을 길어갈 생각은 안 하고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만난 사람이니 감히 말을 붙일 수도 없었는데 그녀는 사내가 자기를 훑어보는 것을 알자 놀려줄 생각을 해서 가끔 바라보면서 한숨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칼란드리노는 금방 넋을 잃고 필리포가 침실에서 그녀를 부를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일을 하러 돌아온 칼란드리노는 자꾸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루노는 그가 일하는 태도를 보고는 왜 한숨만 쉬고 있냐고 말을 건네자 칼란드리노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뭘? 남들에게 말하면 곤란하지만 실은 이 집에 굉장히 미인인데다 마치 요정 같은 젊은 여자가 있단 말일세. 자넨 고지 안 들을지 모르나 아까 물을 길러 갔을 때 만났는데 그 여인이 내게 홀딱 반한 것 같아. 하지만 조심하게나. 그 여잔 필리포의 부인일지도 모르니. 그럴지도 몰라. 그가 부르니까 그의 침실 쪽으로 가더군. 하지만 그게 어쨌단 말인가. 이 일에 관해선 필리포는 고사하고 그리스도님조차 눈을 감아 달랠 판인데 자네한테 표현을 잘 못하겠네만 솔직히 말해서 난 그 여인에게 홀딱 빠지고 말았어. 그래? 정 그렇다면 내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봐 주지. 혹시 필리포의 아내라 해도 간단히 주물러 주지. 난 그녀와 가까운 사이란 말이야. 한데 부팔마코에게 이걸 알렸으면 좋겠어. 그 녀석과 함께가 아니면 그 여자와 얘기하기가 좀 거북해서. 부팔마코라면 괜찮지만 빌로는 조심해야 돼. 그 녀석은 태사의 친척이기 때문에 산통을 다 깨뜨리고 말 거니까 말이야. 그럴 거야. 사실 브루노도 그 여자를 가끔 보았으며 필리포가 짓거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고 있어. 칼란드리노가 잠시 일손을 놓고 그녀를 보러 간 사이에 넬로와 부팔마코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연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 몰래 수작을 짜놓았고 칼란드리노가 들어오자 브루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응, 그 여잔 날 말라죽게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아는 여자인지 가보고 오지. 만약 그렇다면 내게 맡겨두라고. 그리고 브루노는 내려갔는데 마침 필리포가 여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칼란드리노가 어떤 사내이며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털어놓고 그의 연정을 한번 크게 놀려주자고 의논하고 돌아와 칼란드리노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 여자더군. 그러니 여간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만약 필리포가 알게 되면 아르노 강의 물을 몽땅 뒤집어 쓸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여자에게 뚜쟁이 노릇을 한다면 대관절 어떻게 말을 해달라는 거야? 우선 맨 먼저 내가 그녀에게 애를 갖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녀를 그리워한다고 해주게. 그 다음에는 내가 그녀의 종이 되어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한다고. 설사 그녀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더라도. 알겠나? 알았어. 맡겨두게나.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어 모두들 일을 잠시 놓고 안마당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필리포와 니콜로자가 찾아와 칼란드리노를 위해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칼란드리노는 니콜로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장님이라도 알아차릴 정도로 이상한 수작을 걸었으나 잠시 후에 이 집에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칼란드리노의 서운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렌체로 돌아오는 길에 브루노는 칼란드리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넨 솜씨가 비상해. 얼음을 부 위에 얹은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여자를 녹여버렸군 그래. 만약 자네가 리베바를 들고 나와서 익숙한 연가를 두세 곡 부르기만 한다면 그 여잔 창문에서 자네 품으로 뛰어내릴 걸세. 그럼 리베바를 갖고 올까? 그러지. 오늘 내가 그 여자 얘기를 꺼냈을 때 자네 믿지 않는 것 같더군. 난 다른 사내들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빨리 해치울 자신이 있단 말이야. 그만한 미인을 이렇게 빨리 녹여버리는 것. 나 말고 할 수 있는 녀석이 있는 줄 아나.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천년이 걸려도 개암나무 열매 새 움큼도 벌지 못할 너저란 요즘 젊은 녀석들이 대체 무엇을 한다는 건가? 그럼 내가 리베바를 타는 것을 자네에게 한번 보여줄까? 그러고 난 자네가 생각하는 정도로 나이를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게나. 그걸 그 여잔 잘 알고 있는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 해도 내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기만 하면 바로 알게 될 거야. 맹세코 내 기막힌 솜씨를 보여줌세. 바보 같은 어머니가 애를 따라다니듯 그 여자가 내 뒤만 쫓도록 해보이겠단 말이야. 자넨 실컷 그 여자의 단물을 빨겠지. 리베바의 실꾸리 같은 이빨로 그 여자의 새빨간 입술과 장미꽃 같은 붉은 뺨을 물고 냠냠거리다가 나중에는 몸뚱이까지 몽땅 먹어 치우는 것이 눈에 선하군. 칼란드리노는 그런 말을 들으니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뻐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노래를 불렀다가 뛰었다가 했습니다. 그 이튿날 정말 칼란드리노가 리베바를 갖고 와서 그것을 퉁기면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너무도 그녀가 보고 싶은 나머지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아 몇 차례나 창가로 가기도 하고 문간으로 달려가기도 하는가 하면 이내 안마당으로 나가곤 하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여자 편에서도 브루노가 시킨 대로 그가 그러도록 그럴싸하게 맞장구를 쳐주었는데 브루노는 사람을 시켜 여러 지시를 했고 그녀 쪽에서도 자주 형편을 알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외출할 때는 그녀로부터 편지가 오도록 했는데 편지에는 그가 잔뜩 애가 닳도록 지금 친척집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는 등의 사연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에 관계하고 있는 브루노와 부팔마코가 마치 여자에게서 재촉을 받는 것처럼 꾸며 칼란드리노에게 때로는 값진 빚, 지갑, 주머니 칼 따위를 선물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여자 쪽에서는 아무 값어치 없는 물건이나 가짜 반지 따위를 답례로 보내 칼란드리노를 잔뜩 흥분시켜 다시 없는 재미를 구경하고 있었고 잘 주선해 달라며 새참이나 식사를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이와 같이 조금도 사태가 진전되지 않도록 해서 2달 이상을 끌자 칼란드리노는 이 집에서의 일도 드디어 끝날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기 전에 이뤄지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브루노를 졸라대거나 다그치자 브루노는 여자의 집에서 필리포와 여자하고 어떻게 할지를 상의한 후 칼란드리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네가 바라는 대로 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는지 모르네. 하지만 한 번도 좀처럼 응하지 않으니 아무래도 자네를 놀리고 있는 것 같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네만 좋다면 우격다짐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줄까? 부탁이야. 제발 빨리 그렇게 해주게. 그럼 내가 부적을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지니고 그 여자를 건드려 보겠나? 좋아. 사산된 새끼 양의 가죽 약간과 살아있는 박쥐 한 마리에다 향 3개와 성당의 초를 한 자루 갖다 주게. 그 뒤는 내게 맡기면 돼. 칼란드리노는 그날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연장을 들고 박쥐를 잡았는데 가까스로 한 마리를 잡자 다른 물건과 함께 브루노에게 가져갔고 브루노는 양가죽 위에다 밑도 끝도 없는 문구를 써선 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글이 적힌 이것을 갖고 그 여자의 몸에 대면 여자는 자네 뒤를 따라올 거야. 그리고 자네 소원을 풀어줄 것인즉 오늘 필리포가 외출을 하거든 어떻게든 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 이것을 대도록 하게. 그러고는 곧 곁에 있는 광에 들어가게나. 거기라면 아무도 올 리가 없으니 장소가 아주 좋단 말이야. 그 여자는 반드시 따라갈 테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건 자네가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한편 칼란드리노가 경계하고 있던 넬로는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흥미를 갖고 그를 골려주려고 기회를 벼르고 있던 중 브루노의 기띔을 받자 곧 피렌체에 있는 칼란드리노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 칼란드리노가 문연의 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까닭없이 자네 얼마나 때렸는지 잊지는 않았겠지. 그 분풀이를 안 할 텐가? 만약 그런 짓이 싫다면 앞으로는 나를 친척으로도 친구로도 생각지 말게나. 실은 칼란드리노가 일하고 있는 곳에 여자에게 홀딱 반해 있다네. 그 계집이란 게 또 여간 새꼴이 아니라서 항상 그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야. 조금 전에도 서로 만나자 무언가 약속을 하더군. 그러니 자네가 나타나서 현장을 덮쳐 단단히 혼을 내주란 말이야. 어머나, 주책도 없이 그런 짓을 해. 절대로 안 될 일이야. 오라버니 얼굴을 보아서도 절대로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러고는 하녀를 데리고 빌로와 함께 카메라타로 출발했는데 브루노는 멀리서 그녀가 오는 것을 보자 필리포에게 우리 친구가 온다고 말하자 필리포는 칼란드리노 무리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난 지금부터 피렌체에 다녀오겠습니다. 열심히 일들을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그곳을 떠나 칼란드리노가 어떤 짓을 하는지 숨어서 볼 수 있는 장소로 갔는데 필리포가 꽤 멀리 갔으리라 생각하고 칼란드리노가 앞마당으로 내려가니 니콜로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말을 걸었는데 여자는 자기가 취해야 할 행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가 여느 때와는 달리 약간 상냥한 태도를 해보였고 칼란드리노는 재빨리 손에 들었던 부적을 그녀의 몸에 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 말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광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니콜로자가 뒤를 따라갔고 광에 들어서자 문을 닫고 칼란드리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쌓아둔 집더미 위에 그를 쓰러뜨린 다음에 몸 위에 걸터타고 그의 두 어깨에 두 손을 짚고 얼굴을 가까이 못하도록 하고는 일부러 욕정을 못 참는 듯이 이렇게 종알거렸습니다. 아, 나의 다시 없는 칼란드리노. 당신은 나의 심장, 나의 영혼, 나의 그리움님, 내 마음의 안식처예요. 얼마나 오래도록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가슴에 껴안고 싶었는지 몰라요. 당신은 상냥한 마음씨로 제 사랑을 차지하셨어요. 그 립에 바로 제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어요. 제가 당신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꿈이 아니고 사실이겠죠? 아, 그리운 내님이여. 키스를. 어머나, 급하기도 하셔라. 그보다도 제게 좀 더 똑똑히 보여주세요. 제 눈이 실증이 나도록 당신의 상냥한 얼굴을 보여주세요.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필리포가 숨어 있는 곳으로 가서 셋이 이런 광경을 보고 들었는데 막 칼란드리노가 키스를 하려고 할 때 넬로가 테사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틀림없이 둘이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테사는 두 손으로 광문을 열어 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었는데 니콜로자가 칼란드리노 위에 걸터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니콜로자는 그녀를 보자 잽싸게 일어나 필리포가 숨어 있는 곳으로 달아났는데 테사는 아직 일어나지 못한 칼란드리노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얼굴을 마구 핥히어대다가 머리털을 휘어잡고 내두르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 개돼지 같은 녀석, 용케도 이따위 짓을 하는구나. 이놈아, 너 같은 녀석을 좋아한 내가 저주를 받아야지. 집구석에도 내 놈이 팔 우물은 얼마든지 있는데 다른 계집을 건드려 이 오입쟁이야. 제주제도 모르는 악당 같으니 이 늙은 놈아. 너 따위는 아무리 쪄봤자 한 방울의 기름도 안 나올 게다. 하느님께 맹세코 내 놈이 임신시킨 것은 태사가 아니다. 너 같은 놈에게 그런 재미를 보겠다니 그런 더러운 마음을 먹은 것은 어느 말뼈다귀이든 혼이 날 게다. 칼란드리노는 아내가 나타난 것을 알자 혼이 나가 아무렇게나 아내에게 몸을 내맡기고 있었는데 핥히어지고 꼬집히고 머리털을 쥐어뜯긴 뒤 비실비실 일어나 코가 땅에 닿도록 빌었고 그제야 태사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계집은 벌을 받아야 해.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필리포와 니콜로자와 함께 이런 광경을 보고 배를 움켜쥐고 웃다가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나타난 양 그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 갖은 말로 태사를 달랬습니다. 칼란드리노를 보고는 만약 이 일을 필리포가 알면 자네에게 해를 입히려 들지 모르니 피렌체에 돌아가서 다시는 카메라타에 오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렇게 온몸을 쥐어뜯기고 얼굴이 핥히어져 볼썽사나운 꼴이 된 칼란드리노는 피렌체로 돌아오자 두 번 다시 그 집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으며 낮이나 밤이나 아내의 구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친구들과 니콜로자와 필리포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는데 그렇게 그의 불타는 사랑을 마침내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가짜 부적을 믿고 사랑을 구걸하다 웃음거리가 된 칼란드리노 이야기였습니다.